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BSV,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사는 BSV 관련된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 일봉을 보시면 제가 이제 송기봉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그 2월 24일 기준으로 4월 11일 하락과 2월 24일 이 하락과 맞물려서 비교를 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평선 이렇게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5일 이평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씩 우상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2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50일 이평선도 이제 올라오겠죠. 여기서 1시간 봉을 잠깐 보면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뭐가 비슷하냐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횡보, 그 다음에 만약에 역회된 숄더 패턴 비슷하게 어떤 변형된 역회된 숄더 패턴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고 올려주고요, 횡보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시간 봉 말고요, 만약에 30분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일 텐데, 하락이 또 나오고 옆으로 잠깐 횡보하고 다시 머리를 만들어주는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또 횡보를 해줘요.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아까 이제 그 일봉에서 4시간 봉으로 볼까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때도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그 크기, 이 패턴의 크기만 다르지 같은 패턴이 진행이 된다, 반복이 된다.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4,770달러, 4,800달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400달러, 그 안에서 시간을 5월 초까지, 지금 4월 16일이니까 앞으로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제가 이제 상승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락보다는. 근데 뭐 하락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락이, 그러니까 1-1안과 1-2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1-1안이 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에서 50주 이평선을 넘어가 줘야지 이제 1-1안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을 넘어가 줘야지 1-1안. 그리고 1-2안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 그 4월 2일 날 양봉이 떴던 그 양봉의 중심 4,50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이 매수세가 이제 이 거래량을 실었던 이 매수 세력이 밀린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요, 진 거죠. 그래서 밀린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는 이제 1-2안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SV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SV가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돌파를 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한 이후에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이때 그 하락 채널의 이제 마지막 저점보다는 높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오고, 깨고 내려온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급반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 실렸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채널로 그렸는데, 이 하락 추세선과 이제 맞물려 있는 위치고요.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이 됐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 15이평선 위로만 올라타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래도 비트코인 SV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차트상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또 하락 채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지금 이걸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의 이 라인을 넘어가면서 15일 이평선을, 15 이평선, 죄송합니다. 15 이평선을 4시간 봉에서 15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해주면,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반등을 이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되고 BSV랑 이제 분리가 됐을 때, 사실 그 저희 H 채널 안에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논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비트코인 그 SV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그 크레이그 박사가 진짜 사토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그거 아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내가 그 부분에서 진짜 깊이 있게 알아보고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난 비트코인 SV 그리고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그 크레이그 박사가 맞는 것 같다, 확신이 들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 이제 뭐가 논쟁이었냐면,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해서 비트코인 SV에 힘을 실어야 되느냐, 아니면 비트코인 SV는 이건 가짜기 때문에 비트코인 SV를 오히려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에 힘을 실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하드포크가 된 상태에서 둘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때 같이 동시에 정리를 해주면 된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돼서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면 확신을 갖는 부분에 이제 힘을 실어서 투자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어차피 하드포크 돼서 갖고 있는 그 BSV를 같이 동시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걸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원화로 매도를 하든지 둘 중에 어느 타이밍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됐을 때, 매도를 할 때 비트코인 캐시 매도할 때 비트코인 SV도 같이 동시에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SV가 빠질 때 그 빠진 것만큼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상승이 오히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걸 균형 있게 같이 갖고 있던 분들은 사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BSV가 여기서 진짜 뭐 빵으로 가든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가 뭐 더 빠지든 진짜 비트코인 SV가 뭐 진짜라고 돼서 나중에 올라가더라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투자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글 보면 거기서 이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투자는 책임이다. 그래서 투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그 책임은 분명해요. 돈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 투자를 확실하게 제대로 공부해서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잘못했고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내가 돈을 잃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차트 설명은 비트코인 SV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답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이 추세 라인에서 일단은 좀 지켜줘야 된다. 지금 잠깐만요. 선을 그린다. 이걸 지워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0.01 BTC에서는 0.01 BTC는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SV에 이제 힘을 실어서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이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BSV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있던 분들, 그래서 이제 BSV를 받았던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해줄 때 되도록이면 같이 정리를 해줘라. 같이 정리를 해주고, 만약에 뭐 지금 BSV를 내가 동시에 그때 받았을 때 나는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같다라고 해서 뭐 BSV를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다 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의 선택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이제 저는 수익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 캐시 설명을 드려보면 어제보다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반등 나올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고, 지금 그 0.06 이 BTC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 이 지금 추세선에
꼭지, 삼각 수렴의 꼭지가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 전에는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 0.066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5월 초까지 끌지 않고 오히려 그 5,400달러 라인을 빠르게 좀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일단은 예,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 차트를 볼 텐데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리플 차트를 열어드린 이유,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리플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요, 야옹님이 이제 의견 주셨잖아요. 이 120주 이평선을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120주 이평선 깼던 2017년 12월 자리와 2018년 9월 자리 이 라인을 이어보면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이었을 때 지금 현재 위치 6300 사토시, 6322 사토시가 지금 일단 이 추세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을 언제 들어갈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그 야옹님 의견처럼 진짜 200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200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일단 이때 예상했던 걸 보면 120주 이평선을 깨고 음봉이 한 3개 정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두 개 나왔잖아요.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 이제 분할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비트코인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BTC 마켓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원화 마켓에서 그러니까 원화로 내가 리플을 들어갈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BTC 마켓에서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상승률이 리플 상승률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플도 원화 시장에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5,4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가서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할 때는 리플도 원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지금 이 시장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리플로 교체하실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도 상관없겠지만 원화를 들고 리플을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리플 차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SV 관련된 기사가 많은데 일단 좀 서로 이제 약간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탈리는 바이낸스 BSV 상장 폐지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BSV 상장 폐지를 공지했고 바이낸스에서요 이 부분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기사고요. 먼저 BSV 관련된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 켈빈 아이어 BSV 취급 거래소 개설 최적의 시기다 라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이제 주요 지지자 켈빈 아이어 코인기 창립자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BSV가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서 트위터에 암호화폐 업계에는 성숙한 성인이 필요하다. 이런 회사들은 바이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아이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 BSV 취급 거래소를 개설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켈빈 아이어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똑같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싸웠습니다. 서로 켈빈 아이어 이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죠? 크레이그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약간 더티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어떤 인지도를 이용해서 돈 안 드는 그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했었고 저는 이제 지금 만약에 이 BSV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진짜 각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된다. 그래서 설 자리가 없다. 물론 그럴 확률은 이제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 이 기사만 말씀드릴게요. OKEX, OK거래소, BSV 상장 폐지 안 한다. 기술 수준으로 이제 판단하겠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BSV의 코딩, 유동성, 적합성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현재 BSV는 OK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BSV를 상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OK거래소 측은 거래소는 중립적인 거래 플랫폼이다. 비트코인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존중하고 지원한다며 기술 방향성이 다른 부분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부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거래소에서 BSV를 상장 폐지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지만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 약간 더티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네가 그만큼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서로 저는 굳이 안 좋은 얘기를 해가면서 서로를 헐뜯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 BSV와 비트코인 캐시 서로 기술력을 더 증대시키고 또 네트워크 어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마케팅을 하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서로 하면서 물어뜯고 다니는 거는 저는 이제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요. 이제 BSV 관련된 기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레저 CEO 스마트폰 암호화폐 채택 가속화 될 거다. 레저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스마트폰 암호화폐 지갑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향후 5에서 10년 내 스마트 월렛이 암호화 자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며 하드 월렛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암호화폐 보급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은 훌륭한 지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제조업체 하드 월렛을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관련 기술 라이센스를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밝히며 기존 하드 월렛은 개인과 기업에 큰 효용이 있지만 널리 보급되기는 이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면 예전에 그 뭐였죠? 내비게이션 차량 내비게이션을 다 따로 이제 구매를 해서 썼습니다. 저도 이제 뭐 35만원, 40만원 주고 사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 그쪽 안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내비게이션으로만 먹고 살던 그 회사들은 또 다른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레저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이전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레저 CEO가 얘기한 대로 저도 이제 진행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나노 레저라든가 이런 하드월렛 지갑들 따로 이제 구매를 해서 거의 10만 원 정도 10에서 한 20만 원 사이에 돈을 주고 따로 구매를 해서 거기 이제 그 지갑에 코인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과도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이제 컨트롤하는 이게 이제 편리할 것이고 결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이 지갑 그 나노레저에 있는 화폐를 결제를 하려면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거래소로 옮기고 또 거래소에서 다른 뭐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선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나노레저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자신들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그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금마켓 대체 전망 이 기사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비트코인의 미래 발전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 마켓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한다. 크립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비트코인 불마켓이 도래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기존 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기존 금 마켓에서 오히려 이제 디지털 금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금에 투자된 전체 자본 규모의 약 10% 정도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자본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0%가 아니라 10%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요, 3배 정도 되는 자본이 유입이 될 거다. 한편 미국 이제 월스트리트 전설이자 뭐 암호화폐 건물을 꼽히는 마이크 노브로츠는 최근 인터뷰 중에서 비트코인은 향후 20년 내로 현재 금의 시가총액인
7.5조 달러를 이제 손쉽게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 시장 앞으로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금 시장도 당연히 상승 방향으로 갈 거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금에 대한 기존 우리가 사용했던 금에 대한 어떤 상승률, 그리고 이제 금에 힘을 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변 경제 상황, 이런 걸 봤을 땐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비트코인으로, 저도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중국에 어떤 돈이 있는 부자라고 했을 때 내 자산을 일정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생각을 해보겠죠.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달러, 뭐 엔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생각을 이미 해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겁니다. 뭐 부동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그냥 금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금은 이걸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산이 진짜 큰 자산, 뭐 1,000억 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 200억어치 사서 이거를 이제 비행기에 실어서 이동시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투자를 금에 이제 내가 100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10이든 저는 10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더 큰 비중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기 상황 때 들고 나가기 쉬운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USB 하나에 넣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 지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지갑에 넣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외 거래소에 내가 계정만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이걸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금 시장을 대체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